송가정은 두 번에 걸쳐서 할 것이겠고 전체를 다 읽어야지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두 번으로 할 거를 정리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나쁜 거 빼는 거는 좀 쉬워도 좋은 거 빼는 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송과정은 요 송과정하고 다음에 그 할 거 장애간 다음 달에 할 거 장애간은 더 뺄 거가 없어 싫어.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송과정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든가 역사에 남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그 사람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 산 사람도 있고 못 살았었어요. 욕 먹는 사람이 더 많지. 글쎄 욕을 먹는다기보다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그 부적응자야. 그러니까 세상하고 잘 융합하는 사람은 잘 살으니까 출세도 잘 하고 어떤 부침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근데 뜻이 참 그것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뜻은 있었는데 세상 그 어떤 벼슬살이라든가 그때는 뭐 과거는 벼슬살이가 최고죠. 지금 말하면 직장인이겠지. 이런 거에 그 뜻을 잃었었을 때는 다른 쪽으로다가 주력하게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쓰러져서 이름이 없으면 아예 이름이 없고 근데 다른 쪽에서 분기탱천해가지고 나온 사람만이 이름이 좀 남아요. 역대로 그랬어. 사마천 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사기를 진 거거든요. 그 역사. 그 사람도 아버지도 그 사관이었고 잘 나가는 집안인데 아무튼 뭔가 좀 뜻이 안 맞아서 궁형까지 당했으면 사형 바로 다음 해가 궁형이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은 좌절해가지고 뭐 죽던가 좀 비참하게 살거든가 할 텐데 그 사람은 뜻을 이뤄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그 역사서를 다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대단하지. 그 뒤에 이름 남은 사람들 전부 다 그래. 주사도 만약 그 벼슬길에서 아니면 이런 데서 뜻을 이루고 주사가 굉장히 높은 집이죠. 그렇죠? 월성군 그 후예고 저렇게 하니까 그 집은 뭐 상당한 집안이었어요. 조정하고도 가깝고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근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주사체가 나오는 거지. 아마 서예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뜻을 이루고 해서 이게 뭐 서단에 잘 나왔다. 그 사람들만 내가 뭐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좀 숨어 지내든가 뜻을 뭐 아무튼 다른 쪽으로 한 사람들만이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만이 이름 남아. 다 그랬었어 유명한 사람들. 역사에 남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래. 구양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걸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구양수의 그 문론, 문학이론이죠. 문학이론 중에 하나가 궁의후옹이라는 거가 있어. 공공할수록 더 공교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라든가 어떤 벼슬길 이런 것이 공공해질수록 시는 더 공교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쓰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궁의후공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쓰면서 제가 그 무엇을 갖다가 조사를 했냐면은 그 역대 그러니까 구양수가 송나라니까 송나라 이전의 역대 문학가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귀양 간 거. 그걸 한번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한 90% 이상이 귀양 가서 뭐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대개 귀양을 가면은 두 종류 유형이 나오는가 봐. 하나는 나는 죄가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술만 먹고 지내는 사람. 한탄만 하고. 그런데 뜻을 이룬 사람은 귀양을 가니까 서울에 그 번잡한 어떤 사무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치? 없으니까 앞으로 할 일을 거기서 계획을 해. 아니면은 그 전에 했던 것을 정리를 하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귀향을 갔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서울에서 잘 나가다 좌천 가고 그러면은 좌천하면 어떤 생활을 하는가? 모르죠 뭐. 근데 거기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달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대에 있으면서 그 남원이라는 데가 참 재밌더라고. 남원에 그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기 있었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남원이 그 승진 케이스에 거기 남원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에 이런 데가 그러면 남원에 지사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서울로 가는 그런 어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그 이도령 그 아버지도 거기 남원에 잠깐 있다가 서울로 승진했었잖아. 그럴 때 춘향하고 헤어진 거잖아, 그죠? 결국은 뭐 과거 급제해가지고 뭐 왔다고 그러는데 저 그 남원의 그 향토학자 그 사람하고도 술을 먹고 했는데 그 춘향전이 7종류가 있대. 7종류가 판본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권선징악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이 옛날에 그 방자전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야. 방자전이라고 영화가. 그건 방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것은 그냥 권선징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이 더 정설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권선징악 하는 걸로다가 쓰겠지. 그치? 그 필사범들이 내려오니까 그 판본들이 많아서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종합해 볼 때 세상하고 등지면서 아니 꼭 등진다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그렇게 안 한 사람만이 뭘 하는 것 같아. 송가정은 그 의의가 가장 큰 의의는 역대 서론을 체계적으로 처음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럼 이전에는 어떠했었냐? 단편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좀 두 가지 점에 문제점이 있어. 하나는 글을 미문으로 찍은 거야. 미문으로 썼다고. 산문으로 안 쓰고 미문으로 썼다고. 미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사륜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 잘 짓는 사람은 그런 게 더 멋있죠. 멋있지만 읽기가 어려워. 시라고 하는 거는 보기는 좋고 저기하지만 시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밝히기가 어렵죠. 그죠? 특히나 서예 이론 같은 경우는 좀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미문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좀 이런 말을 했었지만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걸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 단점은 그 사람은 유교적인 입장에서 서예를 해석한 거야. 유교적인 입장에서 서예를 해석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면에 우선 장점은 흔히들 말하는
사대부 정신 뭐 아니면 선비 정신 뭐 인성 뭐 이런 것을 마냥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강조할수록 어떤 면이 생겨지냐면은 사회 자체는 퇴색하게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뒤에 나타난 장애가는 유불도를 가지고 관점으로 가지고 사회를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유불도가 벌써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유교도 있지만 불교, 도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미학적, 예술적으로다가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사회 본질에 더 가깝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히나 그때 당나라 이런 때에서 이런 관점을 나타낼 수 있다든가 저렇게 하는 것은 세상하고 등지하죠. 세상하고 이렇게 그 부침을 같이 하면은 어영이 돼야지 되죠. 어영이 돼야지. 올바른 것을 잘 못하지. 그럼 어쨌거나 송과정은 이러한 것을 그 체계적으로 처음 종합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고 그 새로운 그 개발 이러한 거가 많아서 지금까지도 이 서보는 어떤 지침서 이런 걸로다가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저 서보 글씨 거기에도 나왔었지만 서보 글씨가 초소의 교과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글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잘 못 썼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초소를 또박또박 쓴 거예요. 초소를 예술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초소를 또박또박 써서 한 글자 한 글자씩 글씨 배우기는 좋은 것이지 사회 예술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별로 그렇게 예술적인 것은 아니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소 배우는 교과서로는 쓸 수 있어도 이거에 비해서 그때 앞에서 본 뭐 장옥이라든가 뭐 이런 글씨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치? 그런 건 예술적 면이 있고 이런 것은 초소로 또박또박 썼다.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할 수 있죠. 좀 빨리 쓰느라고 초소를 쓴 거야. 많이 그 원고를 하려다 보니까 그 대신 알아보게끔 또박또박 쓰니까 이게 뭐 연결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잖아. 낱낱이.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뭐하지만 지금 묵적으로 저게 좀 남아져 있어서 그래서 저걸 쌍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주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서버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를 논할 때는 뭐를 논하는 건가? 문장을 글을 논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책이야. 그럴 때는 이 표시를 해야 돼. 그러는데 이 서버 글씨를 가지고 논한다고 할 때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작품은 이런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여기 글 내용 가지고 뭐 이론을 갖다가 논한다든가 할 때는 책으로 봐야지. 서부를 책으로 봐야지 되고 글씨의 어떤 피력을 논한다든가 할 때는 이 작품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달라져야지. 근데 대학원생들 논문 쓰는 거 보면은 표시를 구분 못해.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그때서나 그런 것을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왜 그걸부터 물어보지. 서보의 별명이 뭡니까? 내가 물어보면 쌍절이거든. 그게. 쌍 둘이 뛰어났다 하는 거야. 둘이 뛰어났다고 하는 거는 문장과 글씨가 뛰어났다 하는 얘기야. 서의 이론과 글씨가 뛰어났다는 거야. 그럼 문장이 뛰어났으면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학자들이 볼 때는 글씨를 안 보니까 주로
학자들이 하는 거를 책으로 보니까 그때는 책 표시를 해야지. 사회가들이 글씨주로 얘기할 때는 작품으로서 봐야지 된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이 송가종은 지금 벌써 생절도 뭐 잘 몰라요.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오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군은 소주 사람이고 또 보면 뭐 부양이라든가 진류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부양도 내가 가봤는데 부양은 조그만한데요. 뭐 종이 많이 나고. 근데 소주는 그때 그 큰 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저 큰 도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촌놈이 촌놈이라고 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참고 말이야 벼슬도 시원찮아.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었을 때 자기 그 서보 뭐 그런 데서 송가정이 얘기한 것도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그러지만 아무튼 좀 사회 부적응자라. 그러니까 저런 사람만이 글을 지어가지고 뭘 남기고 싶어 하겠지. 자기 뭐를 이렇게 글 갖다가 분기탱천이라고 그래. 그리고 좀 고상한 얘기로 하면 밟은 지서라고 그래. 분을 발하여 지서 그 글을 짓는다는 얘기야. 밟은 저서라고. 뭐든지 분을 발해야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을 발해야지 글을 짓죠. 그죠? 평화로우면 글을 짓나? 앉아. 못 짓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그 서당조에서도 뭐 고위직에 있고 편안하게 이렇게 저기서 대접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글씨 못해요. 그 밑에 왜 그 서러움 받고 정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러는 사람이 뭔가 좀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걔 어떻게 누려야지. 근데 누르면 그 사람의 행보에 따라서 이름을 남거나 안 남는 거야. 눌려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고서 깨갱하면은 걔는 깨갱이야 그냥. 니까지 이렇게 해봐라. 나 굶어 죽더라도 내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뭐가 남는 사람. 뒤에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송가정이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글씨도 이 정도 쓰고 할 정도 되면은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을 참 많이 해왔고 또 이렇게 그 총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대단한 그 안목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했던 사람이면은 나라에서 충분히 좋은 벼슬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참군 정도나 뭐 이렇게 지방이 그런 정도면은 푸대접이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생애 같은 경우도 잘 몰라요. 모른다는 건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다만 그 사람 그 저 친구인 진장이 그 묘지명에서 쓴 거 그것만 가지고 조금 알 뿐이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이 서보가 어떠한 그 의의가 있냐면 아까 최초로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사연론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도 중국에 이정자가 하나 학생 하나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 같이 갔었었는데 뭐 홍나라니까 뭐 한글을 못 쓴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좀 해가지고 했더니 뭐 박사까지 한다고 그래서 내가 박사는 한글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글사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가 한글사회사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누가 늘 말하는 어떠한 사람이 대표자이고 대표 작품은 뭐 있는가 그것부터 밝혀놔도 나는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한글사 같은 거 하더라도 자료가 지금 뻔히 있으니까 뻔하거든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리만 제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되고 거기에 좀 자기 지식을 더하면은 이제 그 하나 초석이 되고 그 초석을 해서 누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지 지가 다 할 필요는 없어. 하지도 못하고 물론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정자가 있고 또 내가 그 좀 이끌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항상 사람은 희망이야 있지만 결국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못할지는 그 사람에 달려 있어. 처음에 들은 목표는 다 있어요. 원대한 목표는 다 있지만 그거 별로 나는 중요하게 여기다. 그 할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어떤 각고의 노력과 항심이 있지 않는 한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사연론을 했는데 이 사연론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이 사연론은 바로 종려장지, 왕이지, 왕원지거든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사회의 어떤 제일 큰 모범적인 어른으로다가 정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 왕이지가 이제 송가정이 이 사연론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했다든가 황상이라든가 아니면 딴 사람을 했다든가 하면은 그게 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 왕이지를 안 하고 그 딴 사람을 했었으면은 이 그 뒤에 사회 풍토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그 우리 한글 계통에도 어떠한 것을 누구를 그 모범으로 잡고 어떤 글씨를 모범으로 잡고 해야 되느냐 그게 물론 객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부터가 우선 해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부터 안 해놓으면은 길잡이가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그 대표자가 없는데 송가정이 이 사람을 사연론을 했어도 사연론을 해놓고 이 사람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는 바보야. 그러니까 서부의 가치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야.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배우는 거 하고 본받는 거 하고 변화하는 거 이게 다르죠. 배우는 거는 그냥 배우는 거야. 내가 그랬었잖아. 그 구양순 예천명 같은 경우는 배우는 거라.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배워야지 돼 그런 것은. 한글도 내가 보면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낙성 비룡이니 아무튼 이런 것들은 배워야지 되는 거야. 그걸로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 해봐야 바보 돼. 그리고 본받는 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변화시키는 것도 다르다. 거기 과정에서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학문을 쌓고 여러 가지를 해서 주관과 올바른 그 사고관을 갖고 자기 심리관을 설정을 해서 남다른 면모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처럼 배우고 본받고 근데 배우고 본받고 하는 거는 과도기죠. 과도기야. 그건. 근데 우리는 과도기가 너무 길어져. 내가 보면 추사 이후로 지금까지 과도기. 나중에 보면은 역사에서 보면은 추사하고 지금하고 몇 년 떨어졌을까? 한 200년 조금 더 되던가 아마 그래요.
그러면 긴 역사에서 몇천 년 역사에서 보면 2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갖다 넣기가 좋아. 갖다가 왜 그러냐면 그 조선 말 일제 감정기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6.25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빼놓고 하면은 없어. 아 그거 세 가지만 넣더라도 공백기는 충분히 메꿔질 수가 있어. 그죠? 실제 그랬고. 그래서 이 사회론이 중요하다. 또 서의 본질과 가치를 밝힌 점, 그리고 육조 이후에 서로 또 구체적으로 집사 전용이라든가 서의 표현의 단계, 또 서의 경지와 비평, 그리고 이 글에 쓴 취지 이러한 것들을 나눠서 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죠. 과학 논리적이고, 그지? 이렇게 쓴 것은 여태까지 없어요. 이렇게 쓴 게 최고고 최초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아까 유교 관점으로 써서 좀 미문 이 두 가지가 좀 단점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보충시켜 가지고 확충시키고 서예를 더 올바르게 이해시킨 것이 바로 장애관이에요. 그건 다음 달에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장애관이 멋져 보여요. 장애관은 우리 할 때 너무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도 너무 맞아. 근데 송가정은 어떻게 보면 정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냥 정종.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받드는 거지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 실은 정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서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듣기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얘기하라면 되게 안 하지. 그래도 한번 해봐. 허학주는 빼고. 사람들을 서보 빼고라니까 씨. 허학주만 얘기만 듣고 그냥. 저 먼저 하라는 줄 알았어요. 먼저 하세요. 빼라잖아. 그럼 반대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서보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김준수 어떻게 했어? 아 그걸 보지 말고 평소에 들었던 것을 얘기를 하라고. 들었던 거하고 자기 어떤 생각 뭐 전혀 안 했어. 저는 들은 게 별로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한문이라? 아니 한문이라서가 아니고 서보란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런 걸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구나. 거기 또 이름만 들었고. 네, 이름만 들었고. 조전생. 성대에서 저 조민환 선생님한테 조금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손과정의 서보 그래서 손과정의 서보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지금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거를 몇 시간 들었는데 전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렇게 뭐 유명한 거 아니요 뭐 저런 거 있으면요 한글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큰 기대를 하고 질문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요소는 예를 들어서 한글에 무슨 뭐 낙성비룡 아니면 뭐 여사정잠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그거에 어떤 의의 그리고 한글 서예에 있어서 어떤 위치 이런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름대로. 그 틀렸던 맞았다. 뭐 오건조 회원하면 뭐 어떤 거 에이 뭐 이러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참 그런 생각을 지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나오냐면은 그런 것은 그냥 교과서처럼 이렇게 배우고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나는 별로 그런 거에 의의가 없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그런 것만 지금 어떤 이런 것이 어떤 특징이 있고 뭐 때문에 하고 어느 때 나왔고 그래서 뭐 이것은 서예사 한글 서예사에서 어떤 의의가 좀 있을까라는 것을 그 책에 여러분들 내잖아. 저뭐 15세기 한글 무슨 한글사 뭐 이렇게 책 내고 뭐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런 것을 조금 오건주 회원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것만이라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표본이 된다. 어떤 표본을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비교하다 보면 어떤 거가 생기자고 그러면 자기의 호불호가 나와. 자기 호불호가 나와서 거기서 뭐가 호가 불호가 결정이 되면은 되는 순간부터 자기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전부 다 여태까지 공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떤 뭐 책에 교과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귀로만 듣고 흘려버렸었으니까 가슴에 맺히는 게 없고 생각하 머리에 담겨지는 게 없으니까 나의 호불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호불호가 생겨지고 확실해지면 거기서부터 주관이 생겨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조금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낸 책이니 이런 거에서 봐서 놓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아니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법첩에 그런 의의와 이런 거를 좀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자기 그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러한 것을 변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변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맨날 그냥 뭐 가사 외우듯이 그냥 그것만 외우는 것만 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미를 하고 해야 돼. 음미를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생각하고서 할 때 비로소 뭐가 주관이 자꾸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손끝에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그런 암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확실해질 때 호불호가 나타나서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는 알아야지 변화가 나오는 거지 몰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통 그 뭐라냐고 그러면 통변론이라고 그래요. 통해야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통하는 거죠. 그죠? 서예사에서 통하고 글씨에서도 통하고 내 손에서도 통하고 마음에서도 통하고 등등 뭘 통해야지만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는 허각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서부를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서부를 접한 것은 초서를 이렇게 임서해 보는 것을 목표로 이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못 모르고 쓰다가 보니까는 이게 글씨 한자 한자를 보니까는 뭔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이제 선생님 강의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됐고 이 서부를 이렇게 아까 통변론이라고 하셨는데 서부 하나를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다른 것도 서부에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작품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를 아는 것이 물론 글씨도 중요해요. 이게 서예 작품으로도 되고
문장의 그 어떤 문학 작품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내용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고 또 글씨도 또 지금까지의 어떤 번번이 되었으니까는 그 좋은 거라고. 그걸 아까 그렇게 쌍조 다 얘기했거든. 서예 이런 문장보다. 근데 그 미문이어서 좀 안 좋고. 아무튼 제가 말하는 뜻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말하면 반성이죠. 돌이켜 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거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반성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 결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지쳐버려요. 왜 그러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 비교할 대상은 어디서 생겨지냐? 고지, 옛 사람밖에 없어지더라. 비근한 예를 이렇게 해서 보면 뭐 여러분들도 좀 지금 이 정도 경력과 저가면은 아시겠지만 잡진이 이렇게 뭐 아무튼 전라면 이렇게 보면은 볼 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볼만한 게. 근데 옛날 작품 보면은 그래도 새롭잖아요, 그지? 새롭고 뭐 느낌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하고 등지게 되지. 벌써 옛날 사람하고 사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귀신이야. 귀신을 뭐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되겠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경지로 가야 돼, 자꾸. 그것이 바로 공부에 그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공감합니까? 동감을 합니까? 공감하는데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아프지. 간단한 건데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편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듣고 막 했었는데 그게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렵지. 자, 아무튼 이게 제일 처음 시작부터 사연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데가 사연론을 나오는데 참 나 저 대목 처음에 읽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가 제가 저 90제, 39제 80제 번역하고 그때 중국 가서 그 유학을 갔거든요. 근데 유학 가서 시험을 보는데 외국 사람은 3일 보고 중국 사람은 4일 봐. 참 되게 웃겨. 그러니까 하루는 이론 보는데 하루, 실기 보는데 하루, 면접 보는데 하루. 하루 빠진 거는 레닌 마르크스 주의야. 그건 외국 사람한테는 면제야. 중국 사람은 해당돼. 그래서 4일간 시험 보는 거야. 이론도 문제 몇 개 아니야. 그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첫 문제가 서보의 가치에 대해서 쓰라. 대단하지 않아? 그만큼 물론 그때 짱라우스가 냈겠지만 짱라우스가 그만큼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럼 적어도 서보의 가치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난 다행히 그때 80제 그거 번역할 때 서보의 가치가 거기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가지고 쭉 하고 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정선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그 유학 가고 오는데 나중에 가서 걔들 밥 사주고 할 때 얘기하는 거가 꼭 그러더라고. 선생님 옛날에 강의하고 저 중국 얘기 특히 항주 미술대학원 얘기하는데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선생님 말한 거가 진짜 정말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시험 볼 때 갑자기 걔들이 중국 이런 걸 책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시험 교재로 내 책이 교재예요. 그 80제니면 그거 가지고 저 시험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어쩌면 이렇게 그래서 왜 그때 내가 말한 거를 그럼 안 믿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단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여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좀 억울해요. 아니, 억울하다. 여기가 좀 뭐하는 거. 한국 사단 잘 알지 중국 사단 잘 알고 중간 입장에서 그게 참 어렵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나? 걔들은 1년에 10,000명씩 뽑고 얘기했었죠. 학교 300개고 과거 300개 조금 안 되는데 매년 20개씩 늘고. 그러니까 그런 풍토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미술학원이 단연 탑인데 서울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풍토 얘기를 해주는 것하고 한국에서 자기들 사회 풍토하고는 안 맞지 당연히. 근데 지가 이제 와서 항주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말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 재밌고 괜찮아. 근데 허학교는 조금 할 줄 안다고 쳐. 근데 저 중국 가니까 허학교한테 전부 다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주스 사 먹을래도 맥주 하나 먹을래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 병신. 병신이 따로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근데 거기서는 그런 풍토가 당연해. 그러다가 다시 또 한국 오면 다 똑같으니까 아무 그게 없다고. 다행히 저는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글을 많이 봤었고 또 그때 이미 박사학위 받고 또 서단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잘 통했었지. 그 윗선들하고 많이 놀고. 그러니까 좀 고급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직수입해가지고 한국에 소개시키고 막 이러는데 한국 정서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때 어려웠던 것 같아 내가 보면. 예컨대 우리 협회한테 내가 교류 전할 때 중국 청년 작가하고 한번 해보자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서가협회는 조금 어른들이잖아 다. 어른들이 그때 많아가지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얼라더라고 하냐고.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술의 전당에 청년 작가전을 한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었냐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비슷한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걸 뭐라 그러나?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야. 문화대혁명 때문에.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제가 학교를 못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이 했던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대학이 나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는 보니까 이론과 이런 실천이 왕성하고 저기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나이를 보잖아. 그치?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을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서단을. 그러니까 내 말 그때 듣고 저렇게 썼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시기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어. 근데 조금씩 교류전 이렇게 하면서 10년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는 비록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 그지? 그래서 먼저 달려간 사람은 달려가면은 혼자 달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외로워. 같이들 이렇게 달려가야지 뭐 저기 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송과정이 제일 먼저 이 사연을 앞에다가 처음 시작에 끌어들이고서 난 띵했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해안이 있을 수 있을까? 부자고지 선서자 한의 종려지절 진말칭 이왕지며 왕이지운 경신 제명서 종장 신위 전류 기여 부족관 가의 종장 운월 이 희헌 계지 평자운 피지 사연 고금 특절 금이금 불체 고질이 금년 여기 사연 이렇게 나와서 이걸 사연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고 예로부터 선서자 글씨 잘 쓰는 사람은 한나라 우리나라에 종려 장지가 뛰어남이 있었고 종려 장지에 뛰어남이 있었고 또 진나라 말 얘들은 동진 서진을 구분하지 않아. 또 어떤 때는 구분하기도 하는데 대개 안 구분하고 또 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양진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우리는 또 진 겨울하면 또 진시황의 진자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써야지 돼. 어떤 때는 필요한 거 있고 이거는 동진을 얘기하는 거거든. 진나라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있는가 봐. 그 북방이 주인이죠, 그죠? 지금도 중국은 그 예를 들어서 정치면에 같은 데는 북방이 좀 잡아요. 근데 경제면은 남방이 잡고 있어. 그래서 항상 상해 시장 같은 사람이 주요 인물이고 왼수야. 인편이 다 그래가지고 그 죽었거든.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강 이북을 갖다가 점유한 것 여기가 정통성을 유지하거든요. 우리는 한강을 이렇게 점유했으니까 지금 남한은 정통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만약 북한한테 뺏기고 우리는 남쪽에 있었다고 그러면 정통이 북쪽이 될 거야. 북한. 역대로 그랬었어요. 따라서 얘들도 그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을 다 북방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를 남방이라고 그러는데 동지는 내려온 거잖아요. 양자강을 내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별로 우습게 보는 거야. 서진을 정통으로 보는 거야. 송나라도 북성을 정통으로 보고 남성을 피난처로 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중국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 이렇게 쓴 것도 동진이지만 이렇게 전체를 서진으로 그걸 진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진나라 동진 말기에 이왕 왕이지 왕원지의 묘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지가 이르기를 경신 잠시 그 제명 여러 요것도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명서에서 찾아보니 그러니까 제명서 하면 여러 명서 유명한 글씨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 제를 갖다가 지어라는 어조사로 보면은 명서에서 찾으니 이렇게 해도 돼요. 허학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틀렸다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러 명서라고 그랬어. 여러 유명 글씨에서 찾으니 명서에서 찾. 여러가 좀 나을 것 같아서 난 그렇게 했는데 종려 장지가 진실로 그 전륜 윤자 전륜은 물에서 뛰어난 것을 전륜이라고 해요. 윤자는 물이고 윤자거든요. 그래서 뛰어났다. 그 나머지는 부족반. 왕이지가 말할 때 종려 장지가 최고고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위 종려 장지가 그 운몰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운자가 이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구름문자인가
운자네. 말운자. 저런 게 어려워요. 구름 운자도 될 수 있거든요. 구름이 빠졌다 그러면 이것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는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종려 장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분이 그러면서 왕이지 왕언지가 이를 계승했다라고 일컬은 말. 그러니까 그 종려 장지 죽은 다음에는 이왕이 이를 계승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평자가 말하기를 저 피지 사연 저 사연 네 사람은 그러니까 종려 장지 이왕 고금 특절 고금에서 특별히 뛰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불체코 옛 것에 이르지 못하고 또 옛날은 질박하고 지금은 연미하다. 지금 요 고질이 금년이라든가 요런 사연 요런 말이 좀 여기서는 중심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관에 따라 다른 건데 옛날은 질박하고 지금은 연미하다 하셨을 때 어떤 거를 좋아하겠어? 어떤 걸 좋아하나? 그건 각자 기호야. 그래서 내가 아마 네 사람 글씨 해놨을걸? 일부러? 도판이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참 저 안진경 고향 썼을 때 이런 종료해서 소해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안 썼대. 아까 말한 내가 정선주는 이렇게 한글 쓰는 애인데 딱 이걸 딱 보더니 이걸로 졸업작품에서 우수상을 받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강의 처음에 몇 마디 더 번 듣더니 익산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추천해가지고 미술학원까지 가고 그랬어. 박사까지 받고 그랬어. 이거 질박하면서 예서 피리가 있잖아요. 그치? 아 이런 게 좋다라는 거가 눈에 들어와야지 돼. 눈에 안 들어온다. 그걸 어떻게 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높아야 된다. 거기에 비하면 아래 거가 확실히 좀 연미하죠, 그죠? 위에 거는 좀 질박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몰라. 알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연 말하고 고질 금년 이렇게 말한 것들 이런 것은 그 뒤에까지도 계속 주제어로 계속 그 옛날 얘기 지금 얘기하는데 항상 인용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서보의 심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비슷하게는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이 사람은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합버리니까 그 말이 너무 뭐랄까 합리적이고 도리에 맞는 것이니까 그게 합리적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 말들. 특히나 이 사연론은 무시할 수 없는 처음에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가 있나? 하다못해 우리나라 한문 같은 경우도 서양 아무리 얘기하는데 딱 근데 서양 사람이냐 아니 중국 사람이냐 기타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그런 거 먼저 물어볼 거라고. 그럼 니네 한국에 글씨 잘 쓰는 사람 누가 있냐? 뭐 추사는 우리가 아는데 그 외에는 누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딱 막혀버려. 그렇죠? 아니야? 추사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추사를 많이 숭배하고 또. 그렇지만 추사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할 말 없으니까 맥힌다.
그리고 또 사회가들이 그걸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보면 거의 없어. 그래서 올해 내가 그 작업 끝나고 내년에는 그걸 책을 쓰려고 좀 준비하는 서해 우상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 네 사람을 잡은 거야. 그 최치원, 그리고 고려 때 탄야, 그리고 안평대군, 추산. 난 그 네 사람인 거야. 이광사, 저 아니. 그리고 대표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없는 거, 적성비 같은 거,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저번에도 왜 그것도 좀 보물로 좀 지정됐었지. 그 백제의 그 미륵사지에 나온 그 금판 민간서처럼 나온 그런 거. 뭐 고려는 다녀고 뭐 그 호태왕 신라의 대표적인 거 뭔가 이런 걸 꼭 신라는 무료왕비를 꼽을 수 있고 그 두 가지 하나는 민간체 하나는 저 신라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적성비 같은 건 나는 그렇게 하고 서 하지만 또 저 뭐 관방차 같은 경우는 진흥왕 순수고 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제 말하는 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려는 뭐 작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7, 8작품. 사람은 4사람. 근데 한글은 내가 몰라. 그러다가 저번에부터 물어봐도 여러분이 입이 무거워서 그런지 안 가르쳐 주잖아. 그지? 한글은 대표 작가가 누가 돼 있고 작품이 뭐가 돼 있는 알아야지 쓸 거 아니야 내가. 그걸 하면은 한국 사회 우상이 하는데 우상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 모르는데 한글. 그 걷다가 한글을 빼면은 그 책 나오면 또 사람들이 그러고 왜 한글을 안 했냐고 또 지나 쓰지. 그럼 내가 물어볼 때는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걸 해서 중국에다가 한번 책을 내면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책이 없는 거야. 그 이번 가서도 내가 더 느끼고 그랬었었는데 항주 가면서 좋은 일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 하게 되면은 좋지. 그러면 아마 내가 할 일도 거의 이루지 않았는가 싶어. 그래서 철견서와 한 3권 정도. 그거를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론이라든가 여태까지 평했던 거 그런 걸 쭉 모아서 내고 거의 뭐 내 할 일들은 거의 되지 않나 싶어. 너무 내가 무거운 얘기들만 하는 건가? 아닌가? 무거워요. 무거워? 예. 왜?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무거우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많아지는 거. 예. 그러니까 한국의 한글 대표작이 어떤 거냐 했는데도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는 것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거든요. 아니 한문은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 그것도 내가 만약 하고 나면 딴 사람도 시비 걸을 사람 많이 있어. 물론 왜 우리 할아버지 뺐냐고 뭐 하고 뭐 예. 그런다고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바를 정리한 것 뿐이니까. 안희준도 저 책 같은 경우 얼마나 내가 뭐 읽어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조선
아무튼 한국 회화의 4대가 저런 책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야. 한국 회화 뭐 여러 가지 했다고 그러지만 네 사람만 추려가지고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 추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는 안목이 높고 완전히 그냥 학문이 절제되고 승화되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근데 저 책 나오면서 다 회화 개통해서 인정을 받고 다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대단한 성과지. 그럼 사회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않나? 만약 내가 죽고 나서 이렇게 그럼 송과정 마냥 이 사연을 한 것처럼 내가 한국에도 사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게 해답이 돼버려. 자기 할아버지 좀 빠진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또 하나 넣든가 말든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한글 공부하는 사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그런 거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없잖아, 자료가. 정말 내 말이 무거운가 보다. 가만히. 숨통을 좀 쉬어. 아주 그냥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분들이라 말을 아껴. 대화를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무건 수행이야.